사실 오늘도 젊은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젊은 환자분들이 위염이 많아요. 위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장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근데 위염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급성으로 오는 급성 위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만성으로 천천히 오는 그런 만성 위염이 있어요.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은 우리가 조직 내시경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보면은 그 급성 위염 때 생기는 그 세포랑 또 만성 위염 때 생기는 세포가 달라요. 급성 위염 때는 급한 그런 백혈구 수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 중성 백혈구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데 만성 백혈병에 만성 위염에 있어서는 어떤 만성 세포인 임파구가 많이 증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상이 참 다르고요. 또 이제 급성 위염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은 급한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또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아니면은 독한 약 같은 감기약이라든지 그런 독한 약을 먹는다든지, 또 평소에 식사를 잘 하지 않아서 음식을 마음대로 먹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위산이 많아지고, 또 이런 위산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식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위산 자체가 우리 위를 자극하면서 염증을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급성 위염이 참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성 위염 중에 하나가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은 또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입에서 자기 침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다가 침을 흘렸는데 내 침의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구토가 날 정도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환자분들도 그런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 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환자분 중에서 남자 친구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자기 여자친구가 너무 좋은데 키스를 하면은 자꾸 입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헤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헤어지기는 너무 좋은데 입에서 냄새가 나니까 본인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인터넷을 보고 저희 병원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위 내시경을 해보니까 정말 헬리코박터 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균 치료를 했는데 보통은 균 치료하는데 한 주 정도 걸렸는데 이분은 거의 한 4주 정도 걸렸어요. 막 균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입냄새가 굉장히 많이 심해졌고요. 또 위염에 또 많이 염증이 많이 생기셨죠. 그래서 그러한 헬리코박터 균에 의한 그런 위에 염증이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바다 같은 데 가면 여름에는 회 같은 걸 많이 먹잖아요. 회를 먹다 보면 여름에 회 속에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회 속에 있는 바이러스라든지 또 기생충 같은 것들이 위에 들어가서 급하게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감기 같은 걸 앓았는데 이 감기 바이러스가 위에 같이 들어가서 염증을 많이 일으킬 수가 많죠. 그래서 이런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위 염증을 일으키는 또 애기라든지 또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있는데 이런 경우를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하다가 말다가 그냥 두게 되면은 결국 만성으로 가게 되고요. 특히 헬리코박터 있는 균이 있는 경우에는 만성 위염이 되기 쉽고요. 이런 균에 의한 만성 위염은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고 해서 위가 아주 얇아져 버려요. 위가 얇아지게 되면 염증도 생기지만 궤양도 생기고요. 더 무서운 것은 만성 위축성 위염의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위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급성으로 왔을 때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급성 위염도 만성으로 가게 되고 또 만성 위염 중에서도 헬리코박터 균이 있어서 위가 아주 얇아지는 경우에는 위암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먹잖아요. 우리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디시가 따로 나오게 되고 아니면 뷔페에 털어서 먹는데 우리나라는 특징상 여러 음식을 차려놓고 다 같이 먹다 보니까 이 균의 침을 통해서 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걸리게 되면 가족이 다 같이 걸리는 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집안 전체가 헬리코박터 균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균 때문에 집안 전체가 위암이 오는 그런 사례도 가끔씩 있답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을 때는 빨리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치료가 잘 안 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위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위 검사를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위장의 검사는
위내시경이에요. 예전에는 위장 조영술 촬영했지만 이제는 그런 위장 조영술은 아무래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아프면 위내시경을 하시고, 위내시경은 일반 의사들도 하지만 위내시경 반드시 위내시경 전문의를 찾아서 가셔서 하셔야지만 제대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진단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위염은 정상이 또 있잖아요. 위염이 우리가 보통 본인들도 내가 위장이 아파요, 위염이에요 진단 내려 오시는 분도 많아요. 사실 그런 위염의 정상은 뭐냐면 처음에는 보통 위염이 있어도 잘 모르는 수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소화가 잘 안 되죠. 괜히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불량이 생기면서 위가 그득하고요. 밥을 조금만 먹어도 굉장히 배가 빨리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는 밥을 먹고 나면 위가 많이 부담이 가고 또 아프기도 해요. 그리고는 위가 그냥 묵직해지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또 거기다 이제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위장에 통증이 오게 되는데요. 위장의 통증은 처음에는 우리가 명치 있는 심화부부터 통증이 와서 나중에 점점 심해지면 배꼽 수위까지 염증이 생겨서 십장까지 염증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염증들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독특한 입에서 냄새가 나죠. 위험이 심한 경우에는 냄새가 나서 옆에서 계속 심한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거북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도 냄새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상을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 진단을 내리고 다시 병원을 오게 되는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이 오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위장 운동이 빨라지면서 또 장까지 연결돼서 대변을 많이 보는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잘 먹지 못하고 위장이 무겁고 묵직하면 소화가 잘 안 되지 않으니까 막 트름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끄끄거리면서 트름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위내시경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내시경을 한 경우에는 만약에 정상이 있거나 또 좋지 않은 부위가 있으면은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것이 단순한 염증인지 아니면은 또 혹시라도 헬리코박터균이 없는지 그리고 혹시 위암으로 가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보고, 위염을 오래 두게 되면은 또 위암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위염을 절대로 방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특징이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위염이 많아요. 왜냐하면 바빠서 밥을 못 먹는 수가 많죠. 특히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고 옷 가리고 하다 보면은 아침밥을 못 먹고 가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습관을 굉장히 잘 들여서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면은 아침 일찍 부지런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성과 또 겁성의 위장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위장의 치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가 위장은 식사와 상관이 있잖아요. 규칙적인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굉장히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화가 나면은 위장도 같이 화를 내고요. 내가 슬프면 위장도 같이 슬퍼요. 그래서 내가 슬픔이 오래 가게 되면 위장도 슬퍼져서 위에 살이 많이 나와서 또 위궤양이 가게 되고요. 또 내가 화가 나면은 위장도 같이 화가 나서 위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한 위산 부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또다시 염증이 생기고요. 그걸 방치하게 되면 염증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더나 무서운 위궤양이나 이런 것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염에 대한症상은 느끼는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요. 어떤 경우는 위궤양이 굉장히 심하게 와도 전혀 아프지 않는 분도 있어요. 위암이 와도 아프지 않는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조그만 염증이 생겨도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과 내시경 결과와는 잘 일치하지 않는 수도 많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가 40이 넘고 하면은 생에 어떤 전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혹시라도 암을 예비하기 위해 미리 발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위내시경을 이게 하도록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가 안 좋을 때는 빨리빨리 위내시경을 해보는 게 좋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이 1위예요, 1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안 좋을 때 내시경을 하시고요. 또 위가 안 좋을 때는 적어도 1년에 2년에 한 번씩은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혹시라도 위가 안 좋아서 치료를 받고 또 헬리코박터균에서 치료받은 분들은 이제 나중에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위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엄밀한 그런 사랑 나눔에 있어서 이게 위장 때문에 냄새가 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헤어지는 그런 결과는 없는 게 좋겠죠.